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1월에 있었던 데이터를 이제 12월 첫째 주, 12월 1일, 2일에 이제 확인 가능한 것들을 좀 같이 모아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벽 5시 40분에 이걸 찍고 있는데, 몰래 일어나서 이제 이걸 찍다 보니까 아기가 지금 와가지고 같이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작년 9월 대비해서 쭉 빠지고 있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전월차로 지금 빠졌으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등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 뭐 OECD 토탈이나 미국이나 대비해서 한국이 그나마 전월차가 나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외국인들 자산 배분하는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키놈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깨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빨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턴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한국을 조금씩 사가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수급은 있는데 위에 이제 이걸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틴 츠바이크의 슈퍼 모델의 이제 투자 비중 얼마나 올라왔나, 예전에 한 0%까지 떨어뜨리더니 요즘은 또 다시 한 50% 정도 올라왔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랑 현금이랑 들고 가는 어떤 시장이 계속 되는구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 PDF로 보도자료를 열어서 보면 여기에 이제 반도체, 이게 몇 페이지냐, 여기서 49페이지 가서 보면 그 생산과 출하 재고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이제 전월비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반도체가 전월비로 빠졌어요. 다만 전자부품이랑 컴퓨터의 전월 재고가 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전방에 있는 어떤 이 IT 기기들이 재고가 쌓이고 있고, 반도체 쪽은 그나마 좀 줄였지만 이 전방에 있는 재고가 감소하지 못한다면 이 반도체의 재고 감소가 추세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느리지만 반도체의 재고가 좀 감소했다, 이 부분 정도만 긍정적으로 보고, 이 전자부품이랑 컴퓨터의 재고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봐야 시장에서 반도체의 재고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바텀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질 것 같다라는 거죠. 다만 2023년도에 투자 논리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재고가 감소해서 업황이 턴한다라고 하는 이 투자 논리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지금 반도체 재고가 진짜 이거 감소가 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통계가 있는데 이 에어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항공 통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시간 통계를 보려고 하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 무료다 보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항공사별 운송 실적을 볼 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다른 거를 확인했을 때 9월 달 대비 10월 달 데이터는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국내 항공사 중에서 항공사별 데이터를 보자 이거죠. 특히 이제 뭐 일본 쪽에 여객 관련된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제주항공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항공의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검색을 해서 제주항공의 이제 여객, 이 제주항공의 여객 데이터가 이제 국내선과 뭐 국제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별 운송 실적을 보면서 이 월별로 이제 데이터를 좀 쪼개 보는 거죠. 검색.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여객이 맞나? 이 2010월 1일, 10월 11월 30일. 아, 이 두 달치를 제가 넣었구나. 11월 30일이 아니고 10월 31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10월 31일로 넣고, 자, 130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달 한 달치가 한 여객에 대한 어떤 출발과 도착을 보면 13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말로 한 달치 1307, 1304 해서 10월 달 대비해서 11월 달은 뭐 여객이 큰 폭으로 늘지 못했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 9월 달 대비 10월 달은 여객이 좀 늘었다. 그리고 이 실시간 데이터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제주항공의 여객 데이터가 늘어나는지, 뭐 대한항공의 여객이랑 화물 같은 데이터들이 늘어나는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고, 정말 이게 뭐 노선별로 이제 뭐 보면서 뭐 아마 그 일본 쪽으로는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CCFI는 빠지고 있으니까 운임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리고 면세점 협회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면세점 데이터가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 호텔 신라나 이쪽도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 주가가 이제 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면세점 협회에서 이거 보려면은 별도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면은 이 산업활동 통계에서 산업총괄로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으로 해가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분양 데이터가 이제 4만 호를 넘었어요. 이게 지금 12월인데 지금은 10월달, 11월달 데이터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관련된 주식들인데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치고 가는 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정받았는데 야 이거 조금 조정받은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시장의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이 시작부터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좀 피크아웃과 관련된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주식 비중을 예전처럼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조금 줄여놓고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제가 요새 보는 거는 이제 쿠퍼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도 좀 보고 있고, 왜냐면 경기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구리 가격이 이제 뭐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으면 이 쿠퍼 가격이 좀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박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이제 그 외면받고 있는 어떤 기업으로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쿠퍼 가격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겨울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기 가격들을 보고 있는데 이 전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기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태양광이나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YY로 꺾이면서 수출이 좀 팀이하게 되면서 저는 OEM, ODM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꼭 사야 되는 건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뭐 짜릿하게 좋아진다. 이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이것도 약간 피크아웃의 어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 자동차 협회인데 이 수입차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 회사들의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수입 자동차의 유통 데이터를 보는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안 좋아요. 그리고 월별로 되면은 이제 월별로 좀 봐야 되는데 월별로 봐도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아우디랑 BMW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죠. 특히 BMW를 많이 보는데 BMW가 YY로는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국내 판매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할부를 때렸을 때 금리가 비싸지니까 차 구매에 대한 어떤 유인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뭐 중고차 관련이나 수입차 관련된 주식들은 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 이게 코바코에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SBS나 제일위기랑 이런 거를 이제 선행 지표로 보는데 일단 11월 달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12월 달은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벤트성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건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좋아져야 뭐 SBS니 뭐 광고 관련된 기업들의 트렌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작기계 주문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이게 YG1이라고 하는 주가랑 연동되고
공작기계 시장과 좀 연동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게 되면 기저가 높아진 것도 영향도 있지만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가 이제 어떻게 좀 감소하는 트렌드로 들어가면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는 좀 매월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중국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전기차 생산, 판매 뭐 이런 데이터인데 10월 달은 MOM으로는 감소했지만 이게 트렌드와 유사하게 갔어요. 2021년도 트렌드랑. 근데 2021년도에 보면 10월 달 대비 11월 달 증가하고 11월 달 대비 12월 달에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2차 전지 첨가제 관련된 첨보나 이런 기업들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 같이 이제 실적이 11월, 12월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스틸닷컴에서 이 굴삭기 판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뉴스로 나와 있어요. 실제 굴삭기 판매 데이터를 보는 것은 유료라서 볼 수가 없고 이 뉴스로 이제 매월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11월 달 괜찮다라고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근데 실제 제가 국내 수출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괜찮아요. 그 말은 뭐냐면 10월 달까지는 국내 굴삭기 수출 데이터가 딱히 좋다라고 하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이번 11월에 어떤 잠정치의 굴삭기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수출 데이터가 좋은 거는 전력기기랑 굴삭기,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정도는 그 당분간은 계속 시장의 어떤 메인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언제 플레이하느냐, 그 다음에 이 정말 이제 남은 현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반도체의 재고가 떨어지면서 이 전자부품이랑 IT의 재고가 감소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 남은 현금은 반도체에 다 밀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이터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